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걸 찍는 시간이 3월 26일 토요일 자정인데요. 27일 일요일 날 올릴 겁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총리가 누가 되는가 하는 것이 참 관심이 많죠. 그 다음에 윤석열 내각에 민주당 출신이나 또는 민주당에서 몇 명이나 들어오느냐 하고 관심이 많죠. 통합과 협치를 강조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자가 박근혜 사제를 방문하던 계획은 박근혜에 의해서 거절되었다 하는 그 함축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제가 고고TV가 요새 4.15 총선전에는 좌파로부터 공격받고 4.15 총선 후에는 보수는 계획돼야 되며 낡은 수국 꼴통 우파들은 정리돼야 된다. 중도로 확장해야 한다. 하고 나서는 500명, 1000명 뿐이 안 보는데요. 어제 보니까 한 3000명 본 게 있어요. 3월 26일 날 새벽에 올린 건데 갤럽 윤석열 용산 이전 찬성 36%뿐이다. 또 당선자 중에서 윤석열이가 역대 최저치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역대 대통령 당선자 중에서 그걸 한 3,000명 봤어요. 3,000명 봤는데 댓글을 보니까 가관이야. 응? 고고TV가 쓰레기 자유우파를 따라다니며 세뇌당한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 하고 말씀을 드리죠. 거기 대부분의 댓글을 보면은 욕질 댓글은 다 삭제했는데 나머지는 올려놔 봤어요. 고고TV가 좌파다. 너 같은 놈은 유튜브에 하지 마라. 여론조사를 믿느냐? 서울에서는 58%나 용산 이전을 찬성했다. 서울이야 쥐값이 오르니까 그러지. 그죠?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거 너 전라도 새끼냐? 이런 게 많은데 좀 들어오지 좀 마라. 고고TV는 홀로 독야청천 이렇게 살면서 바른 소리나 할란다. 그게 윤석열을 도와주는 거란다. 응? 너희들이 그렇게 늙은이들이 이렇게 싸워서 여기저기 싸질러 대면은 윤석열이는 2년도 못 버텨. 2년도. 응? 지금 윤석열을 뽑은 사람들이 48.3%, 이재명이가 47.5% 이렇게 되죠.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얻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윤석열을 뽑은 사람들은 그냥 문재인만 쳐다오. 문재인의 정권을 연장할 수 없다 뽑을 것이지. 윤석열이 일을 잘할 것이다. 윤석열이 대중하고 소통할 것이다. 하는 거로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럼 윤석열을 지키는 경우라면은 윤석열을 정신 차리게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조짐이 엄청나게 보이고 있어요. 응? 인수위가 벌써 활동을 한 지가 한 일주일이 됐어요. 본격적인 활동을 한 지가. 근데 인수위에서 큰 기대를 안 해요, 저는. 항상 인수위는 요란했으며 국민한테 신선한 충격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안철수가 인수위원장으로 돼 있어서 그래도 중심을 잡고 개혁과 미래가 좀 가미가 됐지. 만약에 안철수가 위원장으로 안 됐으면은 골치 아팠을 거예요. 문제점은 거기서 시작하는 건데 인수위가 윤석열 신정부가 과연 국민한테 그럼 어떤 기대와 희망과 혁신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이죠. 다시 대선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정치를 바꿔라, 시대를 교체해라, 세대를 교체해라는 것이 국민의 원성이었어요. 그걸 윤석열이가 지금 하려 그러는 것 같은데 인수위나 또는 자리 다툼을 보면은 아니올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갤럽에서 저는 갤럽과 MBS 조사 또는 머니투데이 조사 그 세 개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본다고 대선 전에도 말씀드렸죠. 대선 전에 마지막 날 3월 8일까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이재명과 호각을 다퉜어요. 그 블랙아웃 기간에. 그리고 국민의힘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왔었어요. 여의도 연구소. 그게 그대로 지금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으니 윤석열은 뻘짓하고 옹고지 그만 피워야 한다는 거예요. 응?
국민을 상대로 고집을 피우면은 그 정권은 오래 못 가요. 서든포스트 같은 경우가 지난 22일에서 23일인가 또 23일에서 24일인가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윤석열 인수위가 잘하는가 하고 잘못하냐 잘하냐 물었더니 물론 이거 1000명을 대상한 거예요. 1000명. 윤석열 인수위가 못한다는 게 48.4%가 나와요. 매우 못한다가 35.2%야. 그리고 인수위가 그런대로 잘하고 있다가 45.9%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인수위가 못한다는 것이 2.5%가 높아. 매우 잘한다가 26.1%뿐이 안 돼요. 이거 위험 신호예요.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청와대를 왜 갔다가 용산으로 갔다 박느냐 이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광화문 시대는 국민들이 환영을 하죠. 그리고 왜 그렇게 청와대 한 발짝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하룻밤도 안 자려고 그러냐. 이런 여론이라는 것은 말이죠. 국민들이 무속이든 풍수든,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거 국민들은 신경 안 써요. 박근혜 탄핵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 알 거예요. 이게 윤석열의 인수위와 윤석열 신정부의 또는 5년 내내 발목을 잡을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것이죠. 고고투브에 자비를 바라지 마세요. 자비. 무조건 윤석열을 빨며 아무리 내가 보수주의자라도 윤석열을 빨고 윤석열을 지탱하기 위해서 거짓 방송을 하는 것을 원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지금은 인수위니까 저러고 있지. 딱 신정부를 5월 10일부터 시작하면은 그 정홍건이란 놈이 민주당 이재명 개로서 그놈 싸가지 없어. 정홍건이 원내대표 됐죠. 일성이 뭐예요? 강한 야당이 되겠다는 거죠. 이미 강한 야당이에요. 172석. 정의당까지 합하면 180석이에요. 그죠? 이미 강한 야당인데 더 강한 야당이 되겠고 윤석열 정부와 투쟁을 하겠다는 소리죠. 5월 10일 이후부터는 여러분은 혼절할 정도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인수위 과정이니까 민주당 애들이 저 정도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정광훈이가 강화문 나가서 또 시위를 시작했고 나이들은 털딱 털리들이 윤석열을 무조건 비호하면은 이거 골치 아픈 현상이 벌어져요. 민심은 지금 떠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고TV가 일부러 말하고 윤석열이 일부러 조지는 거 아니니까. 지방선거가 중요하죠. 지방선거의 지금 정치역학 함수는 지금 저는 보여요. 저는 요번에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유승민이 나온다면 경기를 신경 쓰지만은 요번엔 경기와 서울이 핵으로 부상할 거예요. 4.7 보선에서 제가 예상한 대로 오세훈이가 박영선한테 20% 정도 이긴다는 그 예상은 예상 적중한 결과는 요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피를 튀기는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지방선거는. 그게 모두 윤석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선 과정도 그렇고 현재 과정도 그렇고. 극성 우파나 스트리트 파워들이 튀어나오면 튀어나올수록 윤석열한테 불리해요. 근데 윤석열은 그들을 등에 업고 그들의 힘을 받고 지금 정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또 길어졌어요. 두 가지. 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 권성동이가 안철수가 인수위원장까지 했는데 총리까지 할 필요 있느냐. 그러면 언론들이 받아가지고 당권을 장악하려고 들어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만약에 그렇게 일어나면 국힘은 깽판이 되고 여론은 떠날 거예요. 왜? 이준석이라는 그 신진 정치인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준석은 절대 당권을 안철수한테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이준석의 국민의힘은 당세가 그 국당이 흡수합병이 되더라도 워낙 커요. 그래서 안철수가 아무리 윤석열의 등을 잇고 정치개혁을 시도할지라도 당대표가 안철수한테 가져가는 건 힘들어요. 아직 이준석의 그 임기가 1년 2개월이나 남았어요.
3개월 정도. 6.11 전당대회니까. 그러니까 안철수한테 가장 좋은 것은 인수위원장을 해서 안철수가 지금 신정부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안철수가 국무총리로 가는 것이 맞는 소리예요. 응?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당내에서는 권성동이나 장제원이나 이런 윤핵관 이런 애들이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 당에 남아서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당을 장악하는데 그들이 애초에 안철수를 갖다가 단일화를 찬성했던 거죠. 이준석이만 반대하고. 그죠? 그럼 이준석이가 요번에 고려 싸움에서 세호가 도망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당은 분란이 일어날 것이고 국민들은 국힘을 갖다가 또 이상하게 보고 버릴 것이며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안철수한테 제일 좋은 거는 국무총리 한 1, 2년 하고 공동정부를 형성해서 1, 2년 하고 그 다음에 당으로 이준석이가 당대표를 그만둔 다음에 들어가서 당권을 장악하든지 개혁을 하든지 이래야 돼요. 그때가 바로 총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 윤핵관들이 지금 회방을 놓고 있고 또 윤석열이도 설거설거 에더블룬 풍선을 띄우죠. 국민 여론을 보기 위해서. 그게 뭐냐 하면 좌파들의 진입이죠. 즉 노무현하고 김대중계의 진입이에요. 안철수는 노무현하고 김대중계하고도 별로 안 친해요. 김한길하고는 좀 친했지만 전체적으로 안철수에 대한 불신이 아직 국힘 내부나 DJ 노무현계한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띄우는 게 뭐예요? 오늘 26일 아침부터 그 중앙일보가 띄운 거 단독 안철수를 첫 총리로 어떤가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문이 며칠 전부터 띄우는 게 국무총리 후보가 누구냐?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덕수는 오늘 갑자기 나오는 거고 김한길이가 지금 선두에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박주선이도 나오고 박주선 모두 다 민주당 출신이고 DJ 계들이죠. 노무현계 DJ계 전라도 출신. 그렇죠. 지금 그 국힘이나 언론을 난 제대로 난 이면을 읽으니까 언론 이거는 말이죠. 요새 언론 아니에요 이것들은. 안철수가 국무총리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를 대죠. 언론이나 정치평론가들이. 첫째는 안철수가 청문회 통과가 힘들 것이다. 민주당이 털어버릴 것이다. 안철수가 자기한테 이재명한테 안 오고 단일을 안 하고 윤석열한테 붙었기 때문에 해방을 올 것이다. 청문회 통과가 힘들다. 또 안철수가 안랩 주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백지 신탁을 바뀌면은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가 과연 모험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죠. 두 번째 문제 안랩 주식 백지 신탁에 대해서 안철수는 그 정도의 용기가 없다면은 다 차기 대통령을 노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관계를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민주계 출신들을 집어넣어서 우리 이거는 국힘 정권이에요. 윤석열이가 뭐가 있었어? 윤석열은 언제 우리 국힘 보수 후보였고 보수에서 키운 사람이에요. 할 수 없이 문재인을 칠수기 위해서 윤석열을 우리 도구로 받아들인 것뿐이 없죠. 그렇죠. 그럼 윤석열이는 지금 하는 말이 운동장을 너무 넓게 쓰겠다. 네 편 내 편 갈라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예요? 윤석열이는 자기 편만 드린다는 거죠. 김한길이하고 개인적으로 밤새 폭탄주를 마시면서 개인적인 친분을 쌓았고 정대철이나 김한길이나 그죠? 박주선도 마찬가지고 정치를 갖다가 접한 거는 박근혜가 윤석열을 갖다가 탄압할 시기에 압박할 시기에 윤석열이는 민주당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민주당 애들한테 자문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게 윤석열의 정치적인 토양이에요. 응? 이걸 어떻게 무조건 빨아줘? 나는 보수주의자인데. 난 국힘 지지자인데. 보수에서 인물을 키워야 되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윤석열이가 좌파들 연합해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국힘은 어디로 가죠? 제가 말하는 진보 보수를 썩는다는 것은 이념적으로 썩는다는 것이지 사람을 썩는다는 게 아니에요. 탈진보를 했으면 최소한 중도 보수적인 진보 애들이
중도 보수적인 이념을 갖고 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념 썩는 거지. 뜬금없이 국힘 내부에 좌파들 다 들여가지고 국무총리도 해? 내각도 해? 그리고 이준석이가 못 버텨요.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은. 국힘도 이런 애들 들어와서, 상층부를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국민통합 내각을 자꾸 언론에서 하는데, 그래서 좌파 쪽에서 얼마나 내각에 입각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럼 제가 드리는 말이 그거예요. 그럼 현직 민주당 애들을 갖다가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입각을 시켜야지 그게 협치가 되는 거지. 흘러간 분들, 썩은 분들. 지금 김한길도 70이 넘었고, 한덕수도 언제 사람이야? DJ계 노무현계 해가지고, 국무총리도 하고, 무역협회 회장도 하고, 부총리도 하고. 그건 20년 전 사람 아니야? 응? 왜 이런 친구하고 안철수하고 갖다 놓죠? 안철수가 당연히 낫지. 경의하고 싶으면 이런을 갖다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청와대로 들어가면 돼. 한덕수 같은 애, 김한길 같은 애. 그 내각 같은 건 다르죠. 솔직히 내각은 지금 보면 내각도 좀 젊은 사람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없죠. 보수 우파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젊은 정치인을 안 키웠기 때문에 40대, 50대 초까지가 국가를 경영할 정도의 국무총리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박근혜, 이거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찍으면 여러분들이 보시기도 힘들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안철수를 국무총리로 앉히느냐 말느냐 해가지고 자꾸 언론에서 특들이죠. 한덕수, 김한길, 박주선, 또 누구도 있던데. 그런데 좌파 일색이에요. 쉽게 말해서 민주당 DJ 노무현 계들이에요. 이게 윤석열의 정치적인 뿌리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까지는 저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 국힘은 어디 가느냐? 응? 아니, 김한길, 한덕수, 박주선만한 인물이 국힘 내부에 없어요? 있죠. 딱 한 사람 생각나죠. 유승민 생각나죠. 유승민은 경기도지사 나와야 돼요. 그 나오는 즉시 내가 방송을 할 텐데, 그런데 이게 지방선거가도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이게 지방선거하고 정치적 함수관계가 있는데, 지금 지방선거는 대단히 불리한 구조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민주당 애들도 뻘짓하잖아요. 민주당 애들도 지금 계속 늪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나 같으면 정홍건 같은 애를 민주당 원내총무를 안 뽑아. 그런 애를 뽑았기 때문에 또 윤호중이라는 놈이 아직까지도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뻘짓으로 들어가고 늪으로 빠지고 있어요. 우리만 바꾸면 돼. 근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지방선거는 다음 주부터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국힘 내부 갈등이. 그거 방송하기로 하고 안철수를 쫓아내면은 중도층이 이탈해버려요. 안철수 지지한 세력이 이탈해버려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요번에 윤석열은 질 선거였어요. 마지막 날까지 여론조사 보고 나중에 다 나오는 거 보면은 안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라도 이긴 거야. 늙은이들 정신 차리라고 쓰레기 자유우파 세뇌당하고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윤석열 지키려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